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추석이 다가오고 있고 한데 집에서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회하고 과학은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쉽게 공부하도록 하는데 우리 사회의 학습 전략은 간단합니다. 복습을 최대한 많이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복습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또 예전에 학습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는 그런 복습 활동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는 우선 전 시간에 우리가 마인드맵으로 적었던 것들을 다시 반복하면서 우리가 내용들을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선 처음에 배웠던 게 세계 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을 알아보자 라는 내용이었어요. 지도는 위치와 영역을,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지구본에다가, 아니면 디지털 영상 기기, 모바일 디바이스 뭐 이런 곳에다가 넣어서 우리가 활용하는 그런 거가 그런 좋은 문명의 이기쯤 되겠네요. 세계 지도는 실제 모습과 달라요. 한눈에 볼 수 있지만 실제 모습과 달라서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 정확한 정보는 지구본에 있다라는 거. 하지만 지구본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한눈에 볼 수도 없다라는 거. 하지만 위치를 숫자로 표현해서 정확하다라는 거. 디지털 영상 지도는 세계 지도와 지구본의 단점을 없애면서 제일 장점이 많은 디지털 정보를 가지고 디지털 영상 지도를 만들었고, 정보가 연결되어 있고 정보를 사용하기도 편리해요. 그러고 확대 축소도 가능하다. 그래서 장점이 많습니다. 단점은 그거죠. 스마트 디바이스가 없다면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할 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지 여행을 가겠다 했을 때 전기 공급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이걸 가지고 가야겠죠. 하지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하면 요걸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비상시를 대비해서 요것도 챙겨가야 될 거예요. 그냥 종이 지도도. 자, 그 다음 볼게요. 세계 여러 대륙과 대양을 알아봅시다. 이것도 알아봤죠. 자, 지구는 육지가 30%, 바다가 70%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바다가 더 넓어요. 대륙은 큰 땅덩어리를 말해요. 그런데 그린란드 같은 아주 큰 땅덩어리인데 이거보다 더 커야지만 대륙으로 칩니다. 아시아가 가장 큰 대륙이래요. 아프리카는 그 다음으로 큰 대륙이고 남반구하고 북반구에 걸쳐 있다는 거죠. 오세아니아는 가장 작은 대륙. 북아메리카는 북반구에 위치해 있고 북극해에 맞닿아 있다는 거. 남아메리카는 남반구에 위치해 있고 남극해에 맞닿아 있다는 거. 유럽은 많은 나라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남반구, 북반구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같이 보냅니다. 하지만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겨울일 때 여름이고요. 우리가 여름일 때 겨울입니다. 자, 대양은 가장 큰 바다를 말해요. 큰 바다, 태평양 가장 큰 바다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바다고,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습니다. 남극해 같은 경우는 크기가 애매해요. 남극양이 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남극해라고 교과서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남극해라고 배우면 되겠어요. 자,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 지도를 활용하여 세계 여러 나라를 소개해 봅시다. 있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 가장 발전된 지도겠죠. 월드컵 개최한 나라를 찾아봤어요. 그런 다음에 그 나라들의 주요 관광지도 연결돼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주요 관광지를 가는 방법, 비행기 표값 얼마, 자동차, 기차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여행, 후기 이런 것들이 잘 표현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도시를 가본 것 같다. 왜? 정보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 세계지도, 세계 일주 경로를 소개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왜?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는지 또 한눈에 볼 수 있다. 한눈에 그러니까 보기 쉽다라는 얘기죠. 사용하기 쉽다. 사용하기 가장 쉬운 지도, 세계지도. 지구본은 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일주 경로를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고 싶다. 그럴 때 지구본을 활용하면 되겠어요. 1978년 월드컵,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로사리오, 우리나라 면적의 28배라는 거죠. 다 이거는 디지털 영상 지도를 가지고 알아보면 될 거예요. 그래야 편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세계의 다양한 기후를 알아봅시다. 아니다. 뒷면에 또 있죠. 하나 빠질 뻔했네요. 세계 여러 나라의 면적과 모양을 살펴보자. 영토 면적 모양, 영토를 면적과 모양으로
얼마나 크냐, 어떻게 생겼냐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크냐, 1위가 러시아, 2위가 캐나다, 3위가 미국, 4위가 중국, 5위가 브라질. 한 요 5개 정도는 탑5라고 해서 탑5 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인 점은 중국이 4위라는 거죠. 러시아가 1위인 건 알았지만 2위가 캐나다, 3위가 미국. 미국은 땅도 큽니다. 네, 땅도 좋아요. 네, 좋은 땅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83위. 우리나라랑 비슷한 크기는 라모스, 영국, 가이아나가 있고요.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자, 면적을 비교하는 데는 세계 지도는 옳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디지털 영상 지도는 옳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보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선이 단조롭대요. 아이슬란드는 해안선이 복잡하대요. 아르헨티나는 남북 길게 뻗어 있대요. 이거 뭔 얘기예요? 기후가 다양하다는 얘기죠. 탄자니아는 둥근 모양. 이건 왜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한 나라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세계의 다양한 기후를 알아봅시다. 세계의 다양한 기후. 자, 기후는 날씨를 말해요. 세계에는 다양한 기후가 있다. 다양한 날씨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왜 그래요? 적도지방부터 극지방까지 기온이 낮아진다. 적도지방일수록 덥고 극지방일수록 기온이 낮아져요. 영도, 그러니까 태양을 많이 받는 거겠죠. 태양을 많이 받을수록 영도에 가까운 거예요. 자, 열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건조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요. 강수량이 500mm 미만이라고 합니다. 온대 기온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 겨울이 뚜렷하게 있는 거예요. 온대 기후가 가장 살만하겠죠. 자, 냉대 기후 사계절이 그래도 뚜렷한데 겨울이 너무 춥고 길어요. 뭐 캐나다 같은 나라가 여기에 속하겠죠. 한데 매우 낮은 기후, 그리고 제일 높은 달도 영상 10도씨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반팔을 입을 일이 없는 나라. 네, 그런 나라. 이게 한대 쪽에 속해 있는 지역은 알래스카 정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고산 기후가 있어요. 봄철 날씨라고 합니다. 멕시코시티, 보고타, 키토, 라파스, 마추픽추. 여기는 엄청 더운 나라인데 고산 기후 때문에 그래도 이쪽은 도시가 발달했다라는 거겠죠. 자, 위치와 지형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되는 거예요. 위치는 적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그러니까 태양열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요런 기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형, 그러니까 고산 지형, 해발 3,600m 정도 되면 봄철 날씨가 1년 내내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볼게요.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자 라는 내용이겠죠. 자, 보면은 자, 우선은 열대기후 먼저 볼게요. 적도에 가까운 저위도 국가예요. 밀림이 발달되어 있고 우기와 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에도 초원까지 발달되어 있죠. 밀림도 있고 초원도 있고 풀이란 풀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전농업, 그러니까 불로 이런 초원에 있는 풀을 불로 이렇게 떼면은 거름으로 변하는 거예요, 초원이. 그래서 농사가 아주 쉽게 1년에 2번도 재배하고 3번도 재배하고 4번도 재배할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얌, 카사바, 바나나, 기름야자, 커피, 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선 동물도 많기 때문에 생태 관광 산업이 발달했고 사파리 관광 산업이 있는데 굉장히 가보면 좋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자, 그 다음은 건조기후예요. 건조기후는 열대기후보다는 그래도 기온은 좀 낮지만 강수량이 아주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 위도 한 20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하라, 사막 이런 곳이 있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살아요? 초원. 그러니까 초원이 되려면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가 됐을 때 이렇게 홍수처럼 물이 막 범람했다가 건기가 되면 물이 싹 마르고 하다 보니까 나무들은 못 살고 짧은 풀밖에 못 살죠. 풀들이 더 생명력이 더 강해요. 자, 오아시스와 강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농사를 조금 지으면서 살고 물과 풀을 찾아서 유목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건조기후니까 유목 생활을 합니다. 물, 풀, 이것들을 가지고 양이라든지 염소들을 키워서 유목 생활을 하는 거겠죠. 자, 나일강에서 그리고 몽골 초원, 모로코의 진흙집들이 건조기후의 대표적인 생활 모습이 될 거예요. 자, 온대기후 사계절이 뚜렷해요. 중위도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속하죠. 자, 우리나라는 벼농사가 잘 되고요. 서부 유럽은 밀농사, 우리나라도 밀농사 합니다. 자, 지중해 올리브, 포도농사, 우리나라도 포도농사 하죠. 다 이것들 다 잘 돼요.
하지만 우리는 벼농사가 발달했고 서부 유럽은 밀농사가 발달했고 지중해는 올리브와 포도가 발달했다고 해요. 다양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고 산업도 발달됐어요. 인구가 많으면 산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겠죠. 뛰어난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자, 온대기후 다음은 냉대기후입니다. 자, 냉대기후는 캐나다,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러시아, 캐나다 중위도하고 고위도 사이에요.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을 수도 있고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곳입니다. 러시아의 오미야콘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여기는 가장 추울 때가 영하 50도까지 날아간다고요. 뜨거운 물 막 끓여가지고 밖에 나가서 뿌리는 동네, 그거를 막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동네 오미야콘입니다. 거기가 러시아에 있어요. 자, 여름은 밀하고 감자,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먹는데요. 침엽수림이 발달돼 있어요. 왜냐면 추운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 가옥으로는 이즈바가 있죠. 침엽수림을 사용한 목재와 펄프를 생산해서 팔 수가 있겠죠. 그런 산업이 발달했다라는 거겠죠. 자, 한대기후 엄청 추운 곳이에요. 고위도 온도가 아주 낮아요. 술록을 몰고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합니다. 이런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은 건조기후하고 한대기후예요. 이런 데는 다 뭐예요? 유목 생활을 합니다. 여기는 여기도 풀을 따라서 유목 생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요즘 석유하고 천연자원, 자원 개발을 많이 한다고요. 많이 나오죠.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과학기지, 다산과학기지. 전 세계에서 산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 알래스카가 있으니까. 미국은 뭐 장난 아닌 나라예요.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또 볼까요, 여러분? 오늘 공부할 때는 어디인지 한번 복습은 다 했어요, 여러분들. 복습은 또 했고 오늘 어디를 공부할 거냐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이걸 살펴본대요. 다 볼 수는 없어요. 조금 살펴보는 겁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다양할 수밖에 없죠. 뭐가 다양하니까? 기후가 다양하니까. 나라마다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을 생각하며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자. 생활 모습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죠. 의, 식, 주를 살펴보면 한번 적어볼까요? 의, 식, 주를 살펴보겠죠. 자, 자, 케냐, 시카라는 옷이래요. 인도, 사리라고 해요. 북극, 아노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더우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더우니까 이렇게 천을 그냥 맞대어서 입는 정도까지만 있겠죠. 몸을 너무 감싸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북극 지방은 너무 춥다 보니까 아노락이라고 해서 가죽이랑 털로, 와, 장난 아니네요. 몸을 아주 추위로부터 제대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봅시다. 자, 이런 내용이겠죠? 자, 보면 다양하다라는 거. 다양하다. 자, 생활 모습 다양하다. 여기 생활 모습 여기 써 있네요. 여기 지울게요. 그러면 먼저 의를 알아본대요. 케냐, 시카, 인도, 사리, 그리고 북극, 아노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옷의 모양이 차이가 많은 이유는 또 뭐예요? 기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식 보면은 터키 케밥, 뉴질랜드 항이, 멕시코 타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음식의 재료
조리법이 다르다라는 것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후 때문이죠. 예. 나라마다 집을 짓는 재료나 집의 모양이 다른 까닭은 또 뭘까요? 그렇죠. 기후 때문이죠. 기후가 다양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다른 거예요. 자연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농사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활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페루는 갈대집이래요. 몽골은 게르, 파푸아뉴기니의 고산가옥. 왜 이렇게 높게 지었을까요? 다 자연 환경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자연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으로 됐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식 볼까요? 식 터키 케밥 발음 잘해야겠죠? 케밥 뉴질랜드 항이 그 다음에 멕시코 타코 요렇게 그리고 주가 있네요. 또 집이 자 페루 갈대집이래요. 그리고 몽골 게르 그리고 파푸아 뉴기니는 고상가옥 이렇게 적어 볼게요. 우리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이래요. 까닭. 자, 인도의 전통 복장 사리 인도 여성의 전통 복장의 사리는 길고 넓은 천 한 장으로 만들어졌다. 천의 한쪽은 허리에 감아 매고 다른 한쪽은 어깨에 걸쳐 밑으로 늘어뜨려 입으며 두르는 방법에 따라 입는 방법이 다양하다. 사리가 한 장의 천으로 만들어진 것은 힌두교 종교도 좀 그렇긴 해요. 옷감을 자르거나 바느질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다. 또 종교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터키의 케밥은 얇게 썬 고기 조각을 구워 먹는 터키의 대표적인 요리이다.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교 종교 때문에 그러네요. 믿는 터키 사람들은 주로 양고기로 케밥을 만든다. 초원지대와 사막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유목민들이 육류를 쉽게 간단하게 먹으려고 조각내어 구워 먹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유목 생활하던 그런 곳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터키는 뚜르키죠. 뚜르키라고 쓰고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 민족 돌궐 민족의 후예라고 하고 돌궐 민족은 기마 민족이었고 그런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케밥이 발달했다. 이전에 생활 모습이. 자, 파푸아뉴기니의 고산가옥은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집에서 볼 수 있는 집 형태를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로 집을 짓는다. 자,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습기를 피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하려고 나무 기둥을 세워 바닥에 땅에서 떨어지게 집을 짓는다. 지붕은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경사를 가파르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써볼까요? 인도살이 힌두교 때문이에요. 힌두교. 자, 케밥은 이슬람교 그리고 유목생활. 자, 그 다음에 고산가옥은 나무 풀도 동그라미 칠게요. 나무 풀 구하기 쉬운 재료로 기후를 이겨내는 거예요. 열기, 습기, 바람을 이겨낸다고 보면 되겠어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 모습을 살펴볼 때 여기까지 했으면 됐네요. 네. 볼게요.